여기 뚫어져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야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그의 삶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카시안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런던의 한 대형 IT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고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했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저는 남자의 일은 집 밖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늘 믿었어요. 그게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추운 비 오는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런던 거리는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걸으면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 기억에 남아요. 비가 내려 모든 것이 음침해 보였지만 저는 다가올 하루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상사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긴 조용한 복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이상한 긴장감이 배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상사님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상사님께서는 저를 앉히시고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길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지고 혼란스러웠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여태껏 제 일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어요.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것만 같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아내 엘리자베스와 어린 아들 루카스가 저를 의지하고 있는데 어깨 위에 짊어진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무서웠어요. 그 순간 저는 먼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가족 문화를 가진 한국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어요. 항상 한국은 나에게 너무 이질적이야. 난 런던의 옛 방식을 믿어왔는데라고 생각했었어요. 남자는 항상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하고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지금 공허하고 방향을 잃은 채 서 있으면서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틀렸던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그 비는 저도 몰랐던 눈물과 함께 섞여 흘렀어요. 분주한 상점과 붐비는 거리를 지나며 저는 전에 한 번도 주목해 본 적 없던 작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낯선 분이 연세 드신 분을 도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러한 작은 배려의 행동들이 제게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치관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집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일까요? 어려운 시기에도 늘 친절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던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이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순간 희망의 불꽃이 살짝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이번 변화로 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이 좌절에 제 인생이 정의되도록 두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그 길은 어쩌면 제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다른 방식을 탐구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두렵고 불확실했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한국과 그곳 가족들이 서로 깊이 돌보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일과 가족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아버지로서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가끔 인생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런던의 옛 방식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 그리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비록 한때 믿어왔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 런던의 날,
무거운 마음이지만 새로운 호기심을 품고 제 변화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방금 직장을 잃은 후라 그런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리고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익숙했던 상점들과 붐비던 인도를 지나쳤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밝은 네온사인과 활기찬 시장도 이제는 제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를 상기시켜주기만 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일어났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은 일을 해보았어요. 이른 아침 신문 배달을 했고 동네의 한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으며 작은 가게에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한때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꼈던 제 옛삶이 사라졌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도전들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엘리자베스의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것이 보였어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이려 애쓰지만 제 어려움이 그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직 어린 아들 루카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자주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하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이야기가 끝인 걸까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느 저녁 취업 기회를 찾아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런던에서 제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함께 일하는 한국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이 종종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디어에 저는 놀랐어요. 저는 늘 남자의 자리는 집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어왔었기에 아버지가 집에 머무르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건 제게 맞지 않아 하고 무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저는 그 기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늘 이성적이고 희망의 목소리를 내주던 엘리자베스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카시안, 어쩌면 우리 가족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기회일지도 몰라요. 라는 그녀의 따뜻한 말이 저를 멈춰 서게 했고 가족과 일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이 정말로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어요. 저는 루카스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놀아주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며 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걱정 대신 웃음이 가득한 저녁 시간, 스트레스 대신 사랑이 넘치는 집을 그려보았어요. 한편으로는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신나는 다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만약 제가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만큼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 심지어 요리나 청소, 아이들과 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또한 아이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나 부모를 위한 혜택 등 한국에서 가족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읽을수록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도 제게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먼 런던 교통소리와 제 생각의 잔잔한 윙윙거림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번 좌절이 제 미래를 결정짓게 두지 않겠다고요. 대신 이 시간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어요. 익숙한 런던의 세계를 벗어나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만큼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삶의 방식이 우리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깊은 한숨과 함께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면서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루카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위한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여러 날 동안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 헤매던 끝에 저는 두렵기도 하면서도 설레는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며 가족 문화가 독특하다는 많은 기사와 이야기를 읽었었어요.
아직도 약간의 의심은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런던을 떠난 날은 최근에 겪은 우울한 날들과는 달리 맑고 밝았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할 때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느낌이 기억에 남아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분주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자 공기가 참 신선했고 거리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정갈한 인도가 늘어서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밝은 간판들을 보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임시 숙소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고층의 현대식 건물에서 점점 조용하고 전통적인 동네로 바뀌는 도시 풍경을 지켜보았어요. 작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들은 제게 희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새로운 소리, 냄새, 풍경으로 가득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작은 카페와 시장에 들러 모든 디테일을 흡수하려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몇 가지 현지 간식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런던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교류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한 아버지가 어깨에 아이를 업고 가며 웃음꽃을 피우며 길가의 흥미로운 것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제가 런던에서 겪었던 일 중심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그날 동네 곳곳을 헤매며 간단한 영어로 웃으며 인사해주는 친절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다정함 덕분에 아마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공원에 들러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여러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의식적으로 집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게 제가 필요로 하는 변화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피곤하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임시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입은 전통 한복의 선명한 색깔, 길거리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그리고 공원에 가득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적으면서 런던에서의 제 삶을 떠올렸고 그때 제가 잃어버렸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소박한 방에서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서울의 조용한 소리를 들으며 도시가 잠들지 않고 부드럽게 삶과 약속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다른 풍습을 가진 곳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우선시되는 곳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목격한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행동들이 어쩌면 제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매 순간마다 제 의심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저는 이 새로운 문화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런던에 있는 엘리자베스와 루카스를 생각하며 언젠가는 여기서 배우는 교훈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랬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이 다가오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조용한 밤, 제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호기심 그리고 굳건한 결의가 섞인 감정이 솟구쳤어요. 저는 배우고 성장하며 한국의 아름답고 다정한 삶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장이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이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어느 맑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은 한국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공원이나 거리에서 여러 가족들을 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어쩌면 서로를 돌보는 그들의 방식에 정말 좋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를 걸어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은 현지 아빠들이 자주 모인다고 들었거든요. 공기는 상쾌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센터에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인 민준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친절해 보이시고 자신감 있는 아버지셨어요.
민준 아저씨께서 자리에 앉아 이야기 나누자고 초대해 주시자 저는 마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제자로서 기분이 들었어요. 민준 아저씨께서는 한국에서는 가족이 삶의 중심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어요. 아버지가 집안일에 도와드리면 모두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준 아저씨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만들고 공원에서 놀아주며 심지어 숙제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느꼈고 런던에 있는 루카스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준 아저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일과 가족 시간을 잘 균형 맞추세요? 혹시 예전 방식을 그리워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자 민준 아저씨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주는 기쁨과 집안이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보니 이 길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솔직한 말씀에 제 마음이 깊이 울렸어요. 제가 런던에서 가지고 있던 옛 생각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이야기를 나눈 후 민준 아저씨께서는 자녀와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아버지 분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함께 근처 공원을 걸으며 그 아버지 분들이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거나 연을 날리고 소박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공원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푸른 잔디와 하늘을 날던 형형색색의 연,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이 마치 모두가 한 가족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기쁨을 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오후 늦게 저는 가족들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동네 시장을 방문했어요. 부모님들이 상인들과 부드럽게 대화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정성스럽게 고르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우리는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씀 속에 담긴 지혜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에서는 장을 보는 일조차도 강한 사랑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활동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저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도 배웠어요. 전통 한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아버지 분들의 모임을 지켜보았어요. 강사님께서 김치처럼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직접 재료를 섞어보며 채소의 식감과 향신료 냄새를 느껴보았어요. 조금 어질어질하고 엉망진창이기도 했지만 실수할 때마다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마치 큰 가족의 한 구성원처럼 느껴졌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가족들은 함께 일하며 집안의 책임을 나누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단지 돈을 벌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시간, 그리고 관심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런던에 있는 엘리자베스와 루카스를 생각하며 이 새로운 교훈들을 우리 삶에 가져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작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도시 불빛이 부드럽게 빛나면서 저는 조용한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분명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시도하며 한국식 가족 생활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열려 있었고 이 배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한국식 삶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제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고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고 싶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하며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가족의 유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아침을 맞이하며 작은 가족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수업 때 본 것처럼 야채를 정성스럽게 다지고 따뜻한 국을 끓였어요. 요리하는 동안 제 작은 방 밖거리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엘리자베스, 루카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부엌에 들어오자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었어요. 카시안, 오늘 정말 평화로워 보이네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어요. 오랫동안 저는 일과 걱정에만 몰두해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떤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근처 공원에서 루카스와 함께 놀며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은 푸른 잔디와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소리가 여기저기 퍼져 있었어요. 저는 작은 공을 던지며 루카스를 쫓아다녔고 그가 기쁨에 찬 얼굴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싸주고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서둘러 일하느라 이런 순간들을 놓치곤 했었는데 이제는 루카스의 한 번의 미소가 제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다른 아버지 분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중 김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 당신의 미소를 보니 잘 배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순간들을 즐기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튼튼한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가 되자 엘리자베스와 저는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였어요. 서로의 생각과 꿈을 나누던 중 엘리자베스께서는 제가 루카스를 돌보고 집안을 챙기면서 우리 미래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카시안,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요. 당신은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다정한 아버지이자 든든한 동반자이세요. 라는 말씀이 제게 큰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어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런던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긴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예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 여기 한국에서 저는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가족은 사랑과 지지, 그리고 매일 함께 나누는 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을 녹화하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나 옛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제가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놀이하며 웃는 루카스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보여주면서 함께 요리하거나 공원에서 노는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다정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는 영감이 되길 바랐어요. 영상을 마친 후 저는 우리 작고 아늑한 집을 둘러보았어요. 소박한 장식들, 루카스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들, 그리고 집 구석구석에 스며든 조용한 사랑이 보였어요. 저는 가족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우리 가족의 결속력이 날마다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힘은 밖에서 긴 시간 일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보살핌에서 온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하고 하나된 가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게 바로 제 새로운 가족의 유대감이에요.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끝없는 희망의 유대감이었어요. 오늘 저는 창가에 앉아 부드러운 저녁빛을 바라보면서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에 직장을 잃고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통해 제 가족과 저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단지 밖에서 돈을 벌어 모으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매 순간을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동네 공원을 방문해서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노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 한켠에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저는 제 옛 생각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언제나 꿈꿔왔던 다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저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져다 주었어요. 친절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김치나 밥 같은 간단한 한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김 선생님과 민준 아저씨 같은 다른 아버지분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말씀 덕분에 저는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루카스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며 웃고 숨이 차도록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집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고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줬어요. 엘리자베스, 제 아내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제가 루카스와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 따뜻한 미소는 우리 가족이 날마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저희는 저녁마다 함께 앉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누었어요. 한 번은 엘리자베스는 카시안, 당신은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집의 행복을 채워주는 다정한 아버지예요.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 저는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여정을 다른 분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제 영상에서는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다른 아버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루카스와 함께 놀고 요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가족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떤 일만큼이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언어와 명료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마치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말했어요. 제 메시지가 한때 길을 읽거나 옛 방식에 갇혀있는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은 조금씩 시청자를 모으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댓글들이 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로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또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그 덕분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과 한 사람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을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한국식 삶의 방식에서 서로를 돌보고 책임을 나누는 힘을 보았어요.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어려울 때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했어요. 오늘 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할 때 저는 지금까지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엘리자베스와 루카스와 함께한 순간들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기로,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여기 한국에서 찾은 따뜻함과 지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모든 도전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인생이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모퉁이 돌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 가족을 바라보며 우리 유대감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 마음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가 와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